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12일 막 자정을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 마지막 뉴스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자, 오늘 지금 박지원 원장이 X파일을 갑자기 꺼내들었어요. 직무상 지득한 이런 기밀을 갖다가 매일같이 어제하고 오늘에 이어서 연거푸 3번에 걸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X파일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다. 이걸 까면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요, 김현정 앵커 당신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하태경 함부로 까불지 말아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X파일도 내가 봤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자, 이 다목적용으로 이러한 언급을 한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 국정원의 이 기능 중에 말하면 이 언론에 따끈따끈한 뉴스로 다가가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또 뭔가, 그리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게 결속을 도모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데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정보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공개를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요, 오늘 오후에 입장문을 내놨어요. 함부로 말하자면 직무상을 공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다. 자제를 해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이 박지원 원장이 재빠르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앞으로 좀 주의하겠다. 그런데 이 주의하겠다라는 얘기가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박지원 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압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이 박지원 원장이 지금 그만둔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국정원의 X파일을 꺼낸 거,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지지층으로부터도요, 제대로 된 지지층 인사들이라면 비판을 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당내 지금 내용이 심각하잖아요. 여기에서 본인이 뭔가 입지를 구축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빠르게 사과하는 입장으로 내놨지만은 저는 진정성은 전혀 없다. 오로지 정치적인 이해관계만 앞세워서 이렇게 앞으로 발언할 때 좀 조심하겠다라는 입장을 면피용으로 한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지원 원장이 조금 전에 내놓은 국정원 입장문을 보면요, 우선 국정원 보도자를 봤다. 그러면서 저희 발언은 국정원의 과거 국내정보 수집 활동 당시에 관련 문서가 정쟁으로 이어돼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이야기한 것으로 평소 여야 국회의원, 기자들과의 간담회 등에서 말한 내용이다. 근데 평소 국회의원이나 기자들하고 얘기한 내용을 갖다가 지금 또다시 일부러 그러면 꺼낸 거,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미 끊었는데 왜 다시 또 꺼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나 기자들한테 얘기했을 때의 X파일 내용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지 않으니까 별로 본전을 못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뭔가 이 복당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한자를 하는데 별로 이용해 볼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터뜨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걸 또 얘기했다. 이게 그렇다고 면피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자료들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법과 정보공개 청법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지만은 국내 정보를 더 이상 수집하지 않고 있는, 이제는 그 자료들이 정쟁으로 비하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하고, 실제로 국회도 이러한 논의를 하다가 중단된 것이 아쉽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정쟁으로 비하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 정쟁으로 비하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 그러면요, 국정원을 떠나면서 내부적으로 간부들한테, 직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어서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으니 언론에서 일체 언급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이 점에 대해서는 유의하라. 이렇게 하고 떠나고 앞으로는 이런 X파일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본인이 정쟁화 시키고 있는데 정쟁으로 그러고 비화할 우려가 있는 지점에 이르니까 국정원에서 보도자료 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정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아쉬워서 얘기했다.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국민을 갖다가 박지원의 머리 밑에 있는 사람으로 폄하하고 비하하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희 발언이 제가 몸담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정원과 사랑하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앞으로 공개 발언 시 더욱 유의하겠다. 이거요,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아니, 언제부터 자랑스럽게 국정원을 생각하고 언제부터 국정원을 사랑하는 국정원 직원들을 그렇게 봤다면 공개 발언 시 앞으로는 공개 발언 시 더 유의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을 떠날 때부터 그렇게 조심했어야 되죠. 그리고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도 그런 유의를 했어야 되는데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도 얼마나 SNS를 많이 했어요. 이것도 전부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하태경 의원 관련 발언은 하 의원의 정치 이력을 언급한 것일 뿐, 하 의원을 사생활을 언급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부연 설명하고 사과한다. 이 얘기도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아니, 내가 까볼까요? 그러면서 까보지 말라고 했다. 까지 말라고 그랬다. 라는 얘기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많이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대목이 그 대목이에요. 야, 이거 박지원 원장 정말 치사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고개를 숙인 것 같이 했지만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날라오는 화살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이 면피 발언이다. 전혀 진정성도 없고요. 국정원 직원들에게 그야말로 엄숙히 그리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그래서 앞으로는요, 국정원의 국자도 입에 달지 말아라. 이게 만약 진정성이 있다면 전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 말씀에 아마 상당 부분 동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청와대가 이제 개방하다 보니까 지금 하루에 4만 명씩 지금 매일같이 방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한 6, 700만이 넘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인근 가게들, 제가 청와대 떠나면 이거 밥 먹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그리고 또 비판도 있었는데요. 지금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맥주집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러고요. 부동산 투자 문의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도 더 높은 매출을 지금 올릴 가능성이 커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 인근 점포의 주요 상품 매출이 전년보다 2,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특히 이 차음료들 그리고 아이스 드링크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편의점 인근의 편의점 업체의 통계에 따르면은 이 김밥, 그 다음에 이 선크림 같은 화장품 매출도 전년 대비 70% 이상 늘어났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관광객 들어오니까 날씨는 덥잖아요. 여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활기찬 상권으로 지금 다시 태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산에 대통령실이 이전이 가니까 이 공공기관 건물들이 용도 변경돼서 대규모 주거 단지가 들어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변의 공인중개상도 굉장히 바빠지고 있고요. 보도 제한이 풀리면 10층 이상의 주상 복합단지를 건축할 수도 있어서 인근의 주택 구매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공기관의 용도 변경 기대 가능성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리고요, 또 문화예술 공연도 청와대 안에서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가수비가 말이죠, 17일 날 오후 7시에 청와대 내부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달 22일 날 KBS 열린음악회가 열렸는데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수비 공연을 계기로 해서 이 청와대 이 자리의 이 관광성, 이 상품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안에 문화재가 또 이 뭐라고 할까요? 이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청에서 이 청와대를 어떻게 청와대 문화재를 관리할 것인지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청와대 개방한 것이 얼마나 정말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느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할수록 청와대 개방 효과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가 이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민들레 불참할래,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권성동 형하고는 의리를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말이죠, 페북에다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끝까지 좀 지켜달라,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당 대표 취임, 오늘이 이제 1년이 되는 날인데, 이 1년이 되는 소회와 함께 장제원의 갈등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한 데 대해서 장 의원은 정치인과 맺은 의리를 잘 지키고, 그래서 그 의리를 기반으로 한 얘기가 아닐까 싶다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리도 끝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오늘이요.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의 북콘서트가 있었거든요. 역삼동 인근에 있는 북세지라고 하는 서점에서 있었는데 여기에서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혀라 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오늘 일종의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자리에서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장 의원이 민들레 모임에서 빠지면 이 대표가 언급한 당내 사조직 우려가 불식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의리를 끝까지 지켜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 장제원 의원은요 오늘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이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성동희 형과의 갈등은 없고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정성을 믿는다 이렇게 강조를 한 이 얘기에 대해서 밝힌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 1년 소외와 관련해서 지난 1년은 저한테는 노력을 많이 했던 한 해이기도 하고 또 아쉬움이 많았던 한 해이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다른 아쉬움들이 있었을 한 해였을 텐데 그런데 이게 항상 사이클을 타는데 아쉬운 1년이 있으면 또 행복한 1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순간 노력하는 것을 항상 보상받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바라는 방향으로 정치가 바뀌기 기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빛을 본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저는 그 길에 함께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유승민 의원 대선 경선에서도 지고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지고 계속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하는 유승민 의원 열심히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꺼진 물도 다시 보자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승민 의원이 열심히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 오늘 북콘서트에 나와 있는 유승민 지지자 여러분들, 유승민 의원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달라. 나도 돕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 즉,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도요, 의리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도 유승민에 대해서는 의리를 지킨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켜달라. 이러한 당부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 조선일보가 속보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이 반군 세력이 말이죠. 한국 국적의 의용군 병사를 재판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러한 보도가 지금 로이터 통신 보도를 타고 타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이 친러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니코노로바 외교부 장관이 밝힌 얘기인데 우크라이나 편에서 싸운 한국 시민에 대한 재판이 준비 중이다. 내가 아는 한 한국 출신의 용병에 대한 평결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런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편에서 싸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에서는 말이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싸우다가 포로가 된 2명의 영국인, 1명의 모로코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외교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 입국해서 용병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총 4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중에 1명이었던 이익은 전 대위는요. 최근에 지난달 27일 날 부상으로 귀국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3명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아닐까 우리들은 측면이 있고요. 자,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용병으로 싸웠는데 이 친러 분리주의 세력에 의해서 이러한 극단적 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사전 외교 노력이 굉장히 기묘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바로 시내에서 서울 시내에서 말이죠. 중구시청 앞에서 대규모 반미 노동자 대회가 열렸어요. 조선 미선 20주기 반미 자주 노동자 대회 이런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이 민노총이 반미 집회를 이 효선 그다음에 미순양 사망 20주기를 기린다면서 반미 집회를 열었어요. 자, 여러분들 효순 미선양은 2002년도 6월 13일 날입니다. 자기 친구 생일 축하하러 가다가 미 2사단 소속 장갑차에 깔려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반미 감정이 우리 국민 사이에 상당히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했는데 이걸 가지고 민주노총이 지금 이 불평등 관계가 20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이거를 용납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불평등한 한미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종속적인 한미 관계를 끊어내자. 주한미군을 몰아내자. 그리고 또
일부 인원은요, 머리에 단결투쟁이라고 적힌 빨간색 머리띠를 두르고 말하자면 반미 집회를 했고요. 또 일부에서는요, 사드 반대, 주한미군 반대 등을 외친 바 있고, 또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당선에 올라와서 발언을 했는데 뭐라고 발언했냐면, 한반도 평화는 위태로워지고 있고 미국에 대한 종속성은 심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20년 전 미국을 반대하며 들었던 촛불을 이제는 횃불로 키워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오후에는요, 민노총, 한국진보연맹, 전농 이런 진보단체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도 똑같은 자리에서 추모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보 시민단체도요, 효순 미선 20주기를 맞아서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재정립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이런 민노총의 이 반미 집회는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 노선을 강화하겠다라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특히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미 관계가 강화되는 이런 거에 대한 강력한 반대 투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에서 국가 안보적으로 측면을 볼 때 민노총의 이런 불순 집회는 용납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요,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요, 노동당 중앙위 제8기 5차 전원회의가 8, 9, 10, 3일간 진행되는데, 이 자리에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자위권은 곧 국권 수 문제다.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 확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무력 그리고 국방연구 부문이 강행 추진되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국가의 안전 환경은 매우 심각하다. 주변 정세는 더욱 극단적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더욱 앞당길 것을 재촉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앞으로 도발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 바이든 정부에 대한 일종의 경고적 성격, 이 벼랑 끝 전략으로 계속 몰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핵실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 미국이나 한국을 직접 자극하는 위협 발언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자체가 즉 강대강 그리고 이제 정면 승부 투쟁 원칙 이 자체가 사실은 정면 충돌, 즉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켰다고는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비춰지고요. 그리고 또 중요 인물에 대한 인사가 있었는데 최순희 제1 부상을요, 외무상으로 승격시켰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외무상으로 있던 리선권,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냐라고 했던 이 리선권, 강경파죠. 리선권을 갖다가 어디로 앉혔느냐? 통일전선부장으로 앉혔고, 통일전선부장에 앉아있던 김영철이는 이제 통전부장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자, 최선희를 외무상으로 앉혔고, 이거는 이제 대미, 그 다음에 대남 메시지를 최선희가 또 종종 밝혀왔지 않습니까? 최선희는 완전히 김정은의 핵심 측근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경 노선, 일면 강경, 일면 이 유화 노선, 양면 전략으로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리선권을 갖다가 김영철 후임인 통전부장이 맡았다고 하는 얘기는 리선권이가 그 정도로 강경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대미, 그 다음에 대남 관계에 있어서 통전부장이 그동안에 김영철이가 대미 관계도 다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미 대남 관계에서 강경 입장을 구사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대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남북 간에 그리고 이 미 북한 간의 이 뭐라 그러죠? 이 대결적 관계가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오늘 이제 심야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인데 금감원장을 잠깐 지낸 바 있죠. 이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이복현 부장검사를 금감원장 임기 앉힌 거, 본인이 금감원장 해보니까 알겠다. 이러한 이 검찰 출신 전문가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인사다. 그래서요, 지금 검찰 편중 인사는 문제가 있지만은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에 임명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 비판 일변도로 나온 거하고는 결을 달리하는 그런 입장문을 낸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요, 이 김기식 전 원장이 페북에 밝힌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개인적으로는 엄격한 감독 행정을 위해 검찰 출신 임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 시민사회나 여야 모두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서 금융감독 행정이 정책적 정치적 고려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오랜 기간 공감해 왔다. 따라서 금감원장의 요건의 정책적 전문성이 필수이지 않다. 그리고 물론 정책적 이해는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감독 규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법률 지식, 역량, 의지다. 이런 점에서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고 관련 경제범죄 수사를 통해 법률적 지식과 역량을 감춘 신임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해서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라는 기존 관행을 깨는 파격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중심에 둔 감독 행정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복현 신임 감독원장은 서울대 경제과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시험, 사법시험을 동시에 합격한 검찰 내 대표적인 금융, 경제수사 전문가로 있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경제범죄 형사부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